네, 오늘 뭐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월북자 주변에 수차례 재입국 의사, 네, 경찰청까지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새해 첫날 최저망 철책을 뛰어넘어 월북한 탈북민이 사회 부적응과 향수병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이를 상부에 보고했으나 특별한 조사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외소한 체구의 A씨, 기계체조 경력이 있어 높이 3m 가량의 철책을 수월하게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때 2020년 11월 초에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서 귀순한 30대 초반 남성 A씨인데요. 이분께서는 들어오는 것도 군부대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군부대로, 네, 통해서 나간 건가요? 네, 철책을 그냥 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 부적응하고 향수병을 겪었는데 재입국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네, 경찰도 처음에 정보를 알았지만요, 네, 방치를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졌다, 그건 사후에 하는 이야기인 거겠죠. 네, 그래서 군과 경찰은 A씨가 월북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니, 당사자가 없는데, 네, 뭐 어떻게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국방부 관계자는 A씨의 간첩 혐의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참 그래요. 그분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간첩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알까요? 네, 그 북한이 증명해 주나요? 이 사람 간첩 아니라, 네, 우리 동무 간첩 아니라고 이렇게 할까요? 자, 아무튼간에, 자, 새 정초부터, 네, 엉뚱한 헛발질 하는 게 또 보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헛발질들을 잘 못 믿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지난 2017년 이 정권 들어서서, 네,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그걸 봤을 때요, 네, 30번 넘는 대책, 30번이 넘는 대책, 뭐 집값이 14%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했던 국토부 장관의 그 망언, 아파트가 빵이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치 대한민국을요, 네, 파리바게트, 제빵사는 건설사 이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대한민국에 큰 웃음을 가져다 주었고, 또 15평인가 17평인가 임대주택에 그 작은 동탄의 행복주택 4인 가족이 넉넉히 살 것 같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네, 정작은 거기 리모델링 하는데, 인테리어 하는 데만 4천만 원인가요? 들었다 하더라. 네, 카더라. 네, 다 카더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헛발질만 하는, 저는 정부 말을 참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 정부 홍보물서, 네, 백신 권하던 전문가마저 저는 1차만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도 지금 2차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 2차가 얀센을 맞았기 때문에 그 2차로 하겠죠. 얀센은 2차나 3차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못 맞겠어요, 솔직히. 네, 무서워요. 무서워서 혹시나 제가 제가 제일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마스크 잘 끼고 어디 안 돌아다니고요. 지금 여러분, 방금 이재명 후보께서 그 KBS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대선 뉴스, 대선 인터뷰.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 패스 문제가 없는가? 라고 하니까요, 정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네. 백신 패스가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섬세하게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합리적인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게끔 섬세하게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근데 그렇습니다. 아니, 마트 그리고 백화점 지금 막혔어요. 백신 패스가 없으면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식당 가서 혼밥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네,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냥 표가 안 되니까 버리는 거고, 자영업자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퍼플리즘 때문에 그렇게 안고 가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플라이트 엑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철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지하철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자, 근데 제가 어제 음모론을 봤거든요. 백신 음모론. 화이자, 여러분 혹시 화이자 음모론 읽어보셨어요? 자, 화이자가 코드가 3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음모론이에요. 사실은 아닐 겁니다. 저도 그건 믿고 싶지 않아요. 자, 어떤 코드로 되어 있는, 1번 약간 1, 2, 3 코드로 할게요. 1번 코드로 되어 있는 화이자는요, 자, 소위 말하는 그 식염수랍니다.
그냥 물 백신이 돼요. 네. 그냥 식염수 맞으면 끝이에요. 네. 아무 영향이 없겠죠. 자, 두 번째. 진짜 백신이랍니다. 네. 진짜 백신. 자, 진짜 백신 맞았으면은 안 걸리겠죠? 자, 세 번째 코드. 뭘까요? 음모론이에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네. 세 번째 코드는요. 맞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래요. 네. 뭐 독소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백신에 대한 이 불신이 상당해요. 네. 저도 믿고 싶지 않고요. 차라리 뭐 정부에서 예산은 좀 들지언정 백신을 맞고 사망을 했으면은 인과관계는 어떻든지 간에 네.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닌가요? 백신이 뭐 1상, 2상, 3상, 4상까지 다 됐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3상이에요. 인체 실험. 그러면서 그걸 맞고 사망을 했고요. 그걸 맞고 돌파 감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오늘 봤는데요.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한 분이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93세인가 97세인가 뭐 그렇게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고령자분이신데 이분께서는 백신을 2개 다 맞았대요.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를 화이자 이렇게 맞으셨는데 결국은 오미크론 때문에 뚫려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돌아가신 거 맞나요? 네? 아니, 백신 맞았다면서요. 백신을 2번에 맞았는데 3차 안 맞았다고 해서 돌아가세요? 이쯤 되면 백신에 대해서 저는 좀 합리적인 의심, 섬세하게 정책을 펼쳤어야죠. 네, 그렇지 않나요? 참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든 경제든 간에 골치가 아파요. 백신 때문에 저 스트레스 받고 지금 오늘 또 저 호두과자 먹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 호두과자 사고 싶은데 코코 호두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호두랑 파이 네 그런 거 백화점에 있어가지고 딱 가려고 했는데 백신 패스 때문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물론 뭐 유예 기간이 좀 뭐 계도 기간이 있어가지고 좀 괜찮다라고 하지만요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괜히 들어갔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합니까? 못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참 지금 살기 힘들다 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지지율 오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런 러브콜이 있나봐요. 여당에서 러브콜. 네, 근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사람들 보러 가는 쇼, 날 제거하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는요, 야당 통합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후보 단일화는요, 야당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당에서 한다? 딱 이용해 먹죠.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되었다, 뭐 국무총리까지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여야 대통합이래 가지고 그거야. 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정권을 장악하는데 그냥 쓰이는 도구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 국민의힘과 네 이렇게 합당은 아니겠죠. 네, 이렇게 대통합 하기 위해서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 내가 충격적인 뉴스 들으셨겠지만요. 선대위 혼돈, 네, 우리 윤석열 후보 선대위 혼돈에 오로지 제 탓, 국민께 깊이 사과. 그래서 내일 KBS 인터뷰마저 지금 다 안 하겠다고 고사를 했고, 예, 스케줄 다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 KBS 쪽에서는 뭐 아쉬운 유감을 표시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데 지금 뭐 김종인이든 누구든 다 지금 사퇴를 했어요. 네, 사퇴하고 뭐 저기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님마저 네, 다 사퇴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선대위 다 사퇴했으니까요. 당대표도 내려놔라 이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당원들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한 15만 명 모여하네요. 네, 가세안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던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탄핵하기가 어려워요. 뭐 최고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윤리위는요. 윤리위의 그 윤리위원장이 지금 뭐 한편 아닙니까? 한편. 네.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혼돈 직전이에요. 혼돈 직전.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좀 지금 대선이 2달밖에 네 안 남았어요. 그렇죠. 제가 방금 9시 뉴스에서 김승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종이 번복했어요 사퇴하는데 방금 이거 봤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인가요?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의심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40.9고 윤석열 후보가 39.2인데요. 이게 표가 아니에요. 표가 아니고 추세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고 있다. 네. 이거하고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고 있다. 이거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요.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표가 안철수로 네, 갔다. 이겁니다. 뭐 이렇게 해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재밌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재명이 형이 오늘 또 나와서 이야기 하시던데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자꾸 해주겠다고 합니다. 뭐 6개월 내 뭐 하면 전체 다 중과 면제, 뭐 1년 이내 팔면은 6개월에서 1년 이내 팔면은 50%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근을 제시하겠다는데 6개월 가지고는요 택도 없습니다. 네, 택도 없고 그냥 중과 다 폐지하세요. 폐지하면은 매물이 엄청나게 쌓일 겁니다. 네, 잘 모르겠죠. 네, 그런 점 잘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전문가 집단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부동산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100명만 모아가지고, 네, 한 사람당 한 1억씩 주고, 니네 의견 다 내놔라. 이렇게 해서 의견을 사가는 방식이 제일 낫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쉬운 방법을 가고자 하니 표가 떨어질 것 같죠? 네, 왜? 골수 지지층들, 네, 머가리가 깨져도 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덕택에 현재 이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광화문 광장을 그냥 공짜로 빌려주니까요 이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래도 저는 뭐 부동산 상승론자입니다. 네, 상승론자 여러분들 상승론자 아닙니까? 상승론자.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고 계시겠죠? 어떻게 오늘 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요분 잘 아시죠? 네, 부스트라다무스 뭐 이분께서 언제 예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김경민 하버드 박사님 네,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남 집값 불패란 말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강남 집값 꺾여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강남 집값 불패라는 거는 사람들이 단기간 봤을 때 그게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남 집값 불패라는 거는 네? 첫 해부터 강남의 태초부터 쭉 올랐기 때문에 강남 불패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더 올라가는 게 강남 불패라고요. 네. 잘 모르셔서 외국에 오래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예요. 강남 불패라는 게. 단기적으로는요. 집값 당연히 꺾여야겠죠. 왜? 제 아무리 강남이라 할지라도 평균 소득이 원천징수 그런 소득이 8천이 넘는 그 고소득자가 몰려있는 강남이라 할지라도요. 집값은 비싸면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마음대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건 본인의 자유겠지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변곡점 이미 지났다. 집값 10에서 20% 꺾일 것이 이렇게 해놓고요. 앞으로 2, 3년은 대세 하락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과연 대세 하락장이 올까요? 입주 물량이 없는데요. 전 서울에서 대세 하락장이요. 글쎄요. 양도세 완화 없이는요. 네버 불가합니다. 잠깐 하락하겠죠. 잠깐이요. 눈물방울 이렇게 네, V자 하고 다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5억짜리가 한 1, 2억 받았어요. 13억. 그럼 대출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그만큼 수요가 몰려든다는 겁니다. 네? 금리 인상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강남에 그 금리 인상돼가지고 네? 원리금 상한 몇백만 원 더 높아진돼가지고 그거 겁나서 집 안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